로그함수 1번 볼게요. 1번. 이게 뭐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방향성 체크입니다. 방향성 체크. 그럼 방향성 체크가 뭔데요? 그러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우리가 모양만 보더라도 밑이 누가 큰지를 알 수 있어.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얘는 밑에 있는 게 밑이 크고요. 위에 있는 게 밑이 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게 밑이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그냥 적어버리면 얘가 아마 로그 뭐의 x? 3의 x. 얘가 로그 얼마? 2의 x고요. 얘가 로그 몇 분의 1? 2분의 1의 x고 얘가 로그 몇 분의 1? 3분의 1의 x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그냥 내가 예시를 든 거야. 3하고 2, 3분의 1, 2분의 1 예시를 든 거고 그냥 두 개의 그래프를 봤을 때 바로 보고 모양만 보고 아 누가 더 밑이 크다라고 그치 밑이 큰 거 발음이 힘들어요. 밑이 큰 애가 어떤 애? 요 밑에 있는 애입니다. 왼쪽에선 반대야. 왼쪽에선 반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밑이 큰 거야. 얘가 이렇게 내려온 애가 그치?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냥 바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누가 밑이 커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누가 밑이 커요? 그러면 A가 밑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누구보다 큰 상태야? B보다 뭐한 상태? 큰 상태죠. 그럼 C는요? C를 비교를 해야 돼. 근데 C가 동일한 비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C를 로그함수로 똑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Y는 X를 지나가고 있거든, C가. 그러면 C는 요 점을 지나고 어느 점을? 1,0을 이렇게 지나게끔 거기다 직접 그려보세요. 어떻게? Y는 X 위의 점과 1,0을 지나도록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려보세요. 맞아요. 그려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려지는 거 맞아요. 아니야, 어디가 잘못됐냐면 왼쪽이 잘못돼서 Y는 X랑 만나야 돼. Y는 X랑 만나고 왜? Y는 역함수 지금 그린 거거든. Y는 X랑 만나고 내가 그리는 함수는 CX죠. 그치? 그 점을 지나고 어디? 아니, 더 안쪽으로. 그치?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C를 주황색으로 표현할게. 요게 로그 뭐의 X면 CX면 얘보다 A랑 B보다 더 어느 쪽? A랑 B가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얘보다 더 어느 쪽? 아래쪽에 있어야 돼. 어떻게? 요 C가 만나는 점보다 더 위의 점을 지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더 위에 지나가는 애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초록색이 누구? 로그 AX겠지. 파란색이 누구? 로그 BX겠죠. 네,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만 모양만 보더라도 누가 밑이 제일 큰 걸 알 수 있다? A, B, C 순서대로. 밑에 있는 애가 무조건 밑이 큽니다. A가 제일 큰 애예요.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평행이동이 있어. 특수한 평행이동.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2x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 2 곱하기 2x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원래 함수를 몇 배 해야 되냐면 정상적인 함수를 2배 해야 되거든. 2배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원래는. 그치? 원래는 2배 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야. 왜? 2의 x를 다 몇 배 했으니까 모든 함수값을 2배 했으니까. 근데 얘를 내가 지수처럼 적어버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2의 x 더하기 1로 적을 수 있고 그 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돼. 그러면 얘는 항상 무슨 도형이 나오냐면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어떤 점에서도 무조건 무슨 도형이 나온다?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으로 무조건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한 칸씩 평행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적어볼게. 내가 k 곱하기 2의 x를 하면 이 말 뜻은 이 k가 x축의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어. 원래 정상적인 평행이동은 이거거든. 2의 x 빼기 1 더하기 2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근데 지수함수에서는 앞에 곱해지는 수가 양수고 k면 무슨 이동이 일어난다? 평행이동이 일어납니다. x축의 평행이동이 일어나. x축의 평행이동. 그럼 x축의 평행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예시를 듣게. 로그 3을 곱해볼게. 3 곱하기 2x를 내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2에 로그 2에 3. 그러면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 얘가 그대로 3이야. 근데 곱하기 2x겠죠? 그럼 다시 적히면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3이야. 로그 2에 3이 얼마인데요? 1. 얼마거든. 그럼 그 말은 그래프를 몇 배 하면? 그래프를 3배 하면 1보다 조금 더 이동해. 얼마만큼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앞에 k가 곱해짐으로 인해서. 근데 저 k가 만약 음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음수면 대칭이동이 발생을 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하면 어떻게 돼요? 대칭이동이죠. x축 대칭이동.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칭이동 한 다음에 평행이동. 혹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양수일 때는 평행이동, 음수일 때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로그에도 독특한 평행이동이 존재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로그 함수가 이렇게 적힌다면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 로그 2에 x 빼기 1 더하기 2 이게 정상적인 평행이동이지. 근데 로그는 2x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의 x가 돼서 얘가 평행이동을 합니다. 1 더하기 얼마? 로그 2x. 그러면 결론을 빨리 내릴게. 어떻게? y는 로그 2에 뭐라고 잡으면? kx라고 잡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k가 뭐면? 0보다 크면 얘는 무슨 축의 평행이동? y축의 평행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2x 하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인데 x축의 평행이동, 로그 2의 kx 하면 y축의 평행이동. 양수일 때는 평행이동, 음수면 동시에 발생해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동시에 발생해. 그치?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그거 가지고 푸는 문항입니다. 자, a x 빼기 1과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역함수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할게. 지금 평행이동 얘기했지? 역함수를 볼게요. 역함수는 뭐냐면 x하고 y를 뒤바꾼 함수잖아. 그러면 이 역함수가 세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세팅. 그 세 가지 세팅을 일단 알고 가야 돼. 그게 뭔데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 2x로 잡을게. 로그 2x로 잡을게요. y는 x라고 잡을게. 이게 가장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지, 기본. 그러면 이 역함수를 구분할 건데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함수가 움직이는 개수를 가지고 구분을 할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를 그었을 때 a의 대응점이 b거든? 얘는 대응이야. 그러면 이 대응일 때 그 대칭성을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을 움직여 볼게. 한 번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대칭이거든? 근데 얘가 혼자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면 x축으로 y축으로 같은 간격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대칭성이 깨진 것처럼 보여. 이런 식으로. 근데 대칭성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대칭성이 실질적으로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로 증명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뭐로 유지됐다? 마이너스 1로 유지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는 처음에 대칭된 상태에서 하나만 단독으로 움직인 거야. x축, y축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직각 이등변으로. 이게 하나 움직인 거예요. 자, 두 개 움직이는 거 볼게. 두 개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러면 기본 그래프는 흐리게 그려놓게. 얘가 기본입니다. 같이 멀어져. 같이 멀어지거나 같이 가까워져. 근데 멀어지는 걸로 대체합시다. 어떻게? 플러스 이만큼. 예를 들어 볼게. y는 이렇게 그릴게. 2의 x 더하기 2. x축으로 y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 로그 2에 얼마? x 빼기 2. 같이 멀어져. 그러면 같이 멀어지면 얘도 기울기가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뭘 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이었을 때 이 두 점은 대응점입니다. 대응점. 내가 대응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에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라고 했잖아. 다 달라, 개체가. 다 개성을 가지고 있어. 다 다른 점이야. 유니크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두 개는 사실은 쌍둥이야. 그죠? 방향만 뭐 했을 뿐, 회전을 했을 뿐. 그러면 얘도 어떻게?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대칭성을 유지한 겁니다. 얘가 지금 몇 개 움직이는 거? 2개 움직이는 거. 마지막으로 3개가 움직이는 게 있어. 3개 움직이는 걸 이쪽에다 적을게. 3개가 움직이는 거. 자, 너희가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3개 움직인 상황. 요 여백에다가, 그쵸? 여백에다 뭐 그리냐면, 역함수가 어떻게? 기본 형태는 안 그려도 괜찮죠? 기본 형태를 그리지 말고, 역함수가 한 번 움직인 거, 2번 움직인 거, 3번 움직인 거. 아, 정확히 3번이 아니지. 3개가 움직인 거. 지금 몇 개 움직였어요? 같이 멀어지거나 같이 가까워지겠지. 같이 가까워지면 교점도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가 움직인 거야. 자, 3개가 움직인 걸 그려봐 주세요. 3개 움직인 그림이 뭘까? 그래서 역함수 문제에서 가장 고난도는 어떻게 세팅되냐면 3개 중에 2개를 골라. 3C2. 한 번 움직이고 3번 움직이고 3번 움직이고 단독으로 2번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3개 중에 2개를 섞어서 2번 움직입니다. 자, 천천히 그려보세요. 자, 3번 움직인 거. 3번? 아니지, 헷갈리면 안 돼. 3개. 3개가 움직여야 돼. 셋 다 움직인 거. 움직인 개체수를 기준으로 나눌게. 1명이 움직인 거, 2명이 움직인 거, 3명이 움직인 거. 그걸 섞어. 역함수 문제를 풀 때. 그죠? 첫 번째 스텝은 1명 움직이고, 두 번째 스텝은 3명 움직이고, 3명 움직이고, 2명 움직이고, 2명 움직이고, 1명 움직이고. 진짜 3C2로 섞어. 그래서 역함수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셋 다 움직인 그래프를 찾읍시다. 예시 그래프. 3개가 다 움직여. 3명이 다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공통점이 뭐지? 내가 일부러 표현 안 했는데, 이거 y는 x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 y는 x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그러면 3명이 다 움직이면 누구도 같이 움직여? y는 x도 같이 움직여. 그럼 y는 x도 같이 움직인 그래프를 대략적인 예시를 볼게. 어떻게? 요렇게. y는 얼마? 2의 x 더하기 1. y는 x 더하기 1.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1. 이게 셋 다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셋 다 움직여도 뭐는 유지된다? 네, 대칭성은 유지된다. 즉, 대칭성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A의 쌍둥이 점이 A 다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볼 때 어떤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아, 이 역함수는 맨 처음 초기 상태에서 몇 번을 어떤 방식으로 섞어서 움직였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 예측이 아니지. 밝힐 수가 있어. 그러면 기억번을 이제 다시 읽으면 기억번은 두 개가 움직인 겁니다. 2개가. 그치? 2개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수함수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위로. 같이 움직여서 2개가 움직여서 가까워진 거야. 그쵸? 같이 가까워지고, 2개가 움직일 때는 같이 가까워지고 같이 멀어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AX. 자, 요게 역함수 관계예요. 아까 내가 평행 이동했지? 이게 역함수지? 회전 하나도 볼게, 회전. 그럼 회전이 뭔데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지금 요거 이외에 회전 관계가 하나 있어. 그 회전을 내가 칠판에 그려볼게. 예를 들면 y는 2x야. 그쵸? 근데 이런 그래프를 그려. 얘가 뭔데요? 그러면 예시를 들게요. 요게 y는 얼마? x일 거거든. 그쵸? 아니 자, 더 쉬운 거, 요거 로그 함수 중심으로 갑시다. 자, 로그 2의 x고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가 뭐예요? 그러면 자, 가운데가 y는 x겠죠? 여기 p, q가 있다고 칠게. 이 p, q를 오른쪽으로 무슨 축 대칭이냐면 y축 대칭시켜. 그럼 여기 마이너스 p, q라고 합시다. 얘를 p, q라고 하겠지.
그럼 P, Q를 건너편으로 움직여. 건너편으로 움직이면 뭐예요? 그러면 얘가 Q, 얼마? P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맞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역함수나 지금 이거는 회전이거든. 역함수나 회전이나 서로 다른 애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애를 뒤집으면 로그 함수가 되고 지수 함수가 되니까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 뒤집은 거야. 하나가 변한 거야. 그래서 내가 대응점이고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회전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점이랑 이은 기울기랑 얘를 이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P분의 Q고요. 얘는 얼마야? 기울기가? Q분의 얼마죠? P.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나오지? 수직.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지수나 로그 함수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그것들이 다 어떻게? 90도만큼 회전해서 대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치? 90도만큼 해서 90도만큼 회전을 해서 이동하면 요 점으로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1대1 대응으로 매칭으로 다 짝이 이루어져 있어. 왜냐면 당연한 얘기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그래프거든. 그치? 그래서 얘를 회전이라고 합니다. 90도 회전한 관계. 그럼 얘가 빙글빙글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빙글빙글 어떻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눈으로만 봐.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얘가 이렇게 돌고 얘가 다시 이렇게 돌고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요. 그럼 한 바퀴가 빙글 돌아. 다시 돌아오면 원상복귀. 그치? 그러면 똑같은 애들도 또 누구? 얘가 그쵸?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겠지. 그치? 그냥 이렇게만 냅둬. 필요 없어. 다 그릴 필요 없고 어떤 것만 지금은 어떤 관계가 있다? 우리가 지수 로그죠. 로그 함수에서 따지는 위치 관계는 평행한 것이 있고 역함수가 있고 회전이 있다라고만 그냥 이해해두면 됩니다. 역함수가 제일 중요해요. 역함수는 다시 세 종류로 나뉘어. 움직이는 개체수에 따라서 한 명이 움직이는 거, 두 명 움직이는 거, 세 명 움직이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애들이 그냥 나온 애들이 아닌 거야.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할게. A보다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증가 이거지 이거. 그치?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1의 X는 뭐죠? 로그 A의 마이너스 X지. 그럼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이거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겠지. 그치? 안 맞나요? 디귿번 맞죠? 왜? K를 곱하는데 양의 실수면 무슨 이동과 관련이 있어?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지? 그러면 누구를? 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하다 보면 누구랑 만나게 돼? 평행이동하다 보면 로그함수랑 만나게 되겠죠. 그치? 네.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는 뭐?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모양만 보고 뭐를 결정하자? 밑이 어떻게 다른지를 결정하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역함수 관계가 있고 대칭 관계가 있다. 회전 관계가 있다. 니은 틀린 거 아닐까? 안 만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3분의 1에 y는 2x 일단 그려놓고요. y는 x를 그려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다가 남는 거 있으면 그냥 넘기세요. 그쵸? 복습할 때도 그거 무시하고 복습해도 돼. 어차피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자, 나보고 A, B, C인 거를 비교를 하래. 그래서 내가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3분의 1의 x를 그려볼게요. 그냥 그릴게. 얘를 내가 y는 3분의 1의 x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지. 맞지? 근데 비교하려고 봤더니 그 다음 게 누구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게 하나는 4분의 1의 x야. 그럼 우리 지수함수
아까 했었죠? 어떻게? 지수함수도 똑같아. 지수함수는 위에 있는 게 커. 그냥 그림으로 이해해. 로그 함수는 아래에 있는 게 커. 그러면 지수함수는 감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누가? 위에 있는 게 밑이 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려야 되는, 예를 들어서 C부터 그려볼게. 4분의 1의 X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0,1을 지났는데 이렇게 그려야 돼. 4분의 1X를.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해석한 게 뭐냐면 여기가 C야.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 9분의 1X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의 X고 9분의 1 X 그리면 3분의 1보다 어때?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가 B야. 응? 이렇게 그려볼게. 어떻게? 이렇게 B야. 그랬더니 이상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맘대로 그렸거든? 내 맘대로 그리니까 내가 9분의 1 X를 이만큼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떨어질 거고, 그치? 내가 9분의 1, 나는 9분의 1이 더 많이 기운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B가 여기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얘는 비교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그럼 왜 비교가 안 돼요? 라고 하면 비교라는 거는 동일선상에서 놓여야 비교가 가능하거든? 동일선상에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색칠을 해볼게. A점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A점은 아까 어디죠? 여기 요 그래프였지? 요 그래프였네. A점은 2x 위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C점은 어디 있지? B점은 왔다 갔다 하고요. 주황인지 뭔지. C점은 노랑이라고 치면 이거 그릴 필요 없어. 잘못된 거니까 여기 있어. 자, 아까 비교는 동일선상에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비교가 안 되죠? A랑 B랑 C랑 서로 어느 선상에 있어? 서로 다른 선상에 있잖아. 그럼 얘를 동일선상으로 어때야 돼? 옮겨야 돼.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 옮기지 않으면 누구는 비교가 될지 몰라도 누구는 요 A랑 C, 파랑이랑 얘는 구분이 될지 몰라도 A하고 B는 내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쵸? 더 굽게 그리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옮길 겁니다. 그러면 동일선상에 놓이려면 세 개가 뭐가 돼야 돼? 공통된 점이 있어야죠. 공통된 점이. 그치? 그럼 보세요. 생각을 바꿀게. 자, 2B에서 가운데 식을 내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볼게. 가운데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어떻게? 3분의 1 로그를 취했다고 할게. 2B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효과가 뭐죠? 내가 가운데 함수를 저걸로 바꿨어. 그럼 얘가 어떤 효과가 나타? 얘는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야?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죠? 로그 3분의 1의 x하고 누구하고의 교점이야? 2x하고의 교점이지. 그럼 그 말은 b도 어디 위로 옮겨져? 2x 위로 옮겨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쳐볼게. 세 번째 거도 내가 로그 2분의 1을 고쳐볼게. 이 c는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 2분의 1에 뭐가 돼? c가 되지. 그럼 c도 어디 위로 옮겨져? 2x 위로 옮겨지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는 그대로 냅둘게. 이 a는 얼마? 3분의 1의 x겠죠. 그러면 a하고 b가 문제인데 a하고 b는 어떤 함수 그리면 되죠? 3분의 1의 x하고 로그 얘 로그 함수로 고치면 얘 어떤 로그 함수지? 로그 3분의 1의 뭐예요? x겠지. 그럼 로그 3분의 1의 x하고 로그 3분의 1의 x는 우리 앞에 1번에서 그려봤잖아. 두 개의 교점은 0,1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두 개는 어디에서 교차해야 돼? y는 어디에서? x 위에서. 자, 밑에다 다시 그려봐 주세요. 세 개의 그래프를 이제 다시 그립시다. 천천히 다시 그려봐줘. y는 x를 잡고 3분의 1x는 흐리게 그리고 우리가 진하게 그릴 거는 누구? 로그 3분의 1의 x를 진하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였죠? 얘가 3분의 뭐였지? 3분의 1의 x였죠? 어디서 교차해야 돼, 교점이? y는 x 위에서 교차하게 그려야지. 그치? 그러면 이제 앞에 게 누구였고, 3분의 1 x와 2x와 만나는 여기가 뭐였고, y는 2a죠? 2a랑 만나는 여기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3분의 1 x와, 로그 3분의 1의 x와 2x가 만나는 이곳이 뭐가 되고, b가 되지. 이제 비교가 가능해지죠. 같은 동일선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4분의 1x는 어떻게 그리죠? 4분의 1의 x는 3분의 1보다 밑이 작잖아. 그죠? 로그함수, 지수함수 다시. 지수함수 누가 밑이 크다? 무조건 위에 있는 게 밑이 크다. 그치? 그러면 4분의 1의 x는 어떻게 그려야 돼? 4분의 1의 x는 3분의 1보다 밑이 작으니까 4분의 1은 0,1은 통과하되 더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야죠. 그치? 이게 몇 분의 1의 x 거야? 4분의 1의 x겠지. 그러면 C도 어디 위로 올라가게 된다? 잘못 그렸죠? 네. 얘도 로그 그려야지, 로그. 볼펜 썼어요? 미안해. 그치? 마지막에도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 C는 로그 몇 분의 1 x? 4분의 1 x. 자, 로그 4분의 1 x 그릴게. 로그 4분의 1 x는 로그 함수의 밑을 다시 볼까? 로그 함수는 하나만 그리면 밑에 있는 게 밑이 커요. 3분의 1이니까 얘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점을 지나고 어떻게? 로그 몇 분의 1 x? 2분의 1 x예요? 네, 맞네요. 큰일 날 뻔했네. 로그 몇 분의 1 x? 2분의 1의 x네. 그치? 그러면 이 C는 로그, 2분의 1이면 3분의 1보다 어때? 밑이 어때? 크지? 그러면 여기로 그려야겠네. 그치?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는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밑이 크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겠네, 요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C는 가장 큰 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A, B, C가 다 어떻게 돼? 어느 선상에 위치한다? 동일한 Y는 EX 선상에 위치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행동은 뭐가 있어야 돼?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돼. 동일한 기준이. 그러면 그래프의 뭐를 이용해서? 방향성이라고 할게. 그래프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어디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동일한 그래프 위에 좌표를 배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EX 위에 배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동일하게 잡아야 돼. 자, 4번 가볼게요. 4번도 그냥 참고 삼아 가볍게 가면 됩니다. 이 로그 함수는 그 정의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적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로그 x 제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로그에 2 로그 x가 있습니다. 얘를 고치면 어차피 2가 앞으로 떨어져서 2 로그 x일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생겼겠지.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죠. 근데 맨 처음 상태에서 서술될 때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데 얘가 정의역인데 얘는 x가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것만 그려져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져.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라고 했죠. 겹칠 수 있는 그래프면 어떻게 된다? 고쳤을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외모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아야 됩니다. 외모는 뭐가 된 거예요? 정리정돈된 식이야. 이 두 개는 외모가 어때요? 똑같죠? 성격이 달라요. 정의역이 달라. 무슨 말인지 돼요? 수식의 형태도 똑같고 뭐도 똑같아야 한다? 정의역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시술은 어떤가요? 시술은 난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냥 이해하세요. 미안해. 그죠? 나도 그냥 그냥 들었어. 시술과 수술은 다른 거라고. 그치? 네. 로그는 뭐다? 로그는 고쳤을 때 수식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은 뭐? 정의역. 네. 자, 기억번. 그럼 바로 얘기할게요. 2 곱하기가 이거는 x축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누구를 고칠 수 있어? 무조건. 로그 3의 x로 무조건 고칠 수 있어. 왜냐면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두 번째, 3분의 1, 3의 마이너스 x죠? 앞에 4는요, 평행 이동이잖아. y축의 평행 이동. 무조건 고칠 수 있지.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안 돼요. 얘가 왜 안 되는지 볼게. 봐봐. 로그 9에 9로 묶을게. 그러면 x 더하기 9분의 1일 거거든. 그럼 1 더하기 얼마? 로그 9에 x 더하기 9분의 1이야. 그럼 얘 로그나 지수나 밑이 제일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y는 2x를 아무리 평행 이동한다고 한들 y는 3x랑 겹치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거랑 불가능해. 로그에서 밑이 달라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이미 모양 자체가 달라져.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 그치? 근데 리을번 봐봐. 그러면 리을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리을은 돼요. 리을도 안 되네. 리을은 왜 안 되죠? 얘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 9를 3에 뭐로 고치고 3의 제곱으로 고치고 x제곱에 더하기 3이라고 치면 2를 앞으로 빼고 2를 앞으로 빼서 고쳤을 때 수식을 정리정돈했을 때 로그 3의 x 더하기 3이어서 마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설명했었죠. 처음에 x제곱으로 규정이 돼버리면 정의역이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를 아무리 평행이동한다고 한들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미음번. 자, 2에 로그 3에 x 빼기 2에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고칠게요. 그러면 똑같아지네. 로그 3에 x 빼기 2죠? 얘는 괜찮습니다. 그럼 왜 괜찮아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정의역이 루트 안에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고치고 난 다음에 정의역도 x가 2보다 커야 돼. 그러면 수식의 형태도 변함이 없고 정의역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비읍 불가능이야. 왜 불가능? 마이너스 2에서 이미 글렀어. 아까 얘기했죠? 네, 2x랑 그냥 x랑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어떻게 될 수 없다? 같아질 수 없다. 마이너스 1을 못 없애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럼 가능한 거는 누구야? 기억, 니은 누구뿐이야? 니은뿐이겠죠. 그치? 그 다음 거는 우리 연습이네요. 자, 시연이가 말해봐 주세요. 내가 우리 지수로그 그래프는 무조건 무슨 좌표부터 따진다라고 했죠? 무슨 좌표?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뭐부터 따지지? 뭐가 있어야 일단 문제가 시작이 되지? 뭐가 있어야 돼요? X좌표. 5번이에요, 5번. 네. X좌표들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거리 관계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지? X좌표들 사이에 거리 관계가 필요한데, 지금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되고 있어? 4분의 5 콤마 뭐가 돼 있죠? 0. 그럼 거리 관계가 규명이 됩니다. 어떻게? 오른쪽은 얼마만큼 가야 돼? 뭔진 모르지만 t만큼 갔겠지. 같은 간격이야. 4분의 5 더하기 얼마? t. 왼쪽은 얼마만큼 가죠? 4분의 5 빼기 t만큼 가죠. 거리 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이만큼 같은 거리 관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돼. 그치? 그 다음에 원은 어떤 용도로 써요? 우리가 도형에서 좌표평면에서 도형을 쓸 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죠? 내가 어떤 용도냐고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은 중등 과정에서 이것만 배워요. 순서지, 순서. 그 다음에 뭐 배워? 피타나 뭐 배우죠? 이거 배우죠? 삼각비. 자, 원은 이 세 개 중에 누구랑 가장 강력하게 연관성이 있죠? 태어나 뭐랑 가장 연관성이 있죠? 피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원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뭐죠? 동서남북 전 360도 전 방향으로 다 어때요? 똑같죠? 이거. 무슨 성? 대칭성. 원이 가진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입니다. 그치? 그러면 결국 뭘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차피 이 좌표랑 이 좌표랑 어때요? 똑같으니까 집어넣어서 y좌표는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지? 근데 이제 원을 봤을 때 뭐부터 찾아라? 대칭성. 그 다음이 피타예요. 그럼 피타는 그 다음으로 알려주는 게 이제 각이겠지, 각. 전에 쭈루룩 얘기했던 거. 직각 세 종류, 그 다음에 어떤 거? 접선형각, 원주각, 중심각, 이런 애들. 닮음은 그 다음에 다시 나올 겁니다. 네. 넘겨. 자, 6번도 그냥 가볍게 풉시다. 이거 그래프 그리면 돼요. 자, 로그 AX야. 로그 AX. 그치? 그래서 X가 1보다는 크고 A보다는 어떻대요? 작은 곳에 있대요.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가 될 거냐면 로그 AX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니까? A, 1이니까 A가 로그 A의 X인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1보다는 크고 0보다 뭐 한 값이 돼요? 작은 값이 되지. 그 다음에 B 로그 A의 얼마? 로그 AX지? 그럼 얘를 바꾸면 로그 A의 얼마야? 라지 A죠. 근데 라지 A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0하고 누구 사이에 있게 돼요? 1 사이에 있게 되네? 그럼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치? 얘가 B. B는 로그 A야. 그럼 C는 뭔데요? 그러면 C는 로그 A의 X의 전체 제곱이니까 A를 제곱해요. 그럼 A 제곱을 하면 A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 그러면 제곱하는 순간 A보다 어떻게 돼? 더 작아지겠지. 그럼 뭔진 모르지만 A 제곱은 로그 AX보다 A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문제. 그쵸? 풀어본 사람들 다 기억나죠? 그냥 함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까다로운 거는 7번이 까다로워요. 7번. 자, 7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했던 내용이야. 7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상해. 7번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A가 0하고 1 사이니까 아마 감소하는 함수일 겁니다. 그죠? 감소하는 함수일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할게. 어떻게? 로그 A의 얼마? B의 X 더하기 B분의 C의 더하기 D. 그럼 우리 Y축의 평행이동, Y축의 평행이동, X축의 평행이동이니까 대충 평행이동해서 이게 Y는 X겠죠? 근데 얘를 아무리 평행이동을 한다고 한들 어떤 점을 동시에 지날 수 없다? 10,10과 100,100을 동시에 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한들. 자, 왜 저런 일이 발생했죠? 봐봐. 얘는 Y축의 평행 이동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죠? X축의 평행 이동이고 Y축의 평행 이동일 거 아니야. 근데 A는 0하고 1 사이 그래프니까 감소하는 로그 함수를 아무리, 그죠? 로그 함수 정확히 이렇게 되겠지? 감소하는 로그 함수를 아무리 그려도 어떻게 만들 수 없다? 10,10과 100,100을 동시에 지나게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 지나갔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걸까? 앞에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 앞에 곱해지는 수는 내가 무슨 이동이라고 했죠? 다시. 얘 무슨 이동? 단서를 달았을걸? 0보다 뭐 할 때만? 0보다 클 때 평행이동이죠. X축의 평행이동. 0보다 작으면 어떤 이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평행과 대칭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가 양수가 아니라 무슨 수야? 음수야. 그래서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야 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동시에 발생해야 돼. 그래서 감소하는 원래 이게 로그 a의 x일 거야. 근데 bx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고 무슨 이동? 대칭이동에서 평행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칭이동에서 얘가 대칭이동에서 평행이동을 하는 순간 뒤집어지고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제 둘 다 지나갈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b가 음수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치? 자, 오늘 한 거 뭐라고요? 세 가지야, 세 가지. 오늘 하는 거 끝까지 할 거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지수함수는 방향성이 있다. 지수로그는.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모양만 보고도 누가 밑이 큰 n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는 독특한 평행이동이 있어. 근데 양수일 때는 각각의 평행이동. 지수함수에서는 x축의 평행이동, 로그함수는 y축의 평행이동. 근데 걔가 음수가 되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동시에 발생을 해. 두 가지가 일어나. 그죠? 세 번째는 까먹었어요. 아, 역함수. 네, 걔가 제일 중요해요. 역함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애를 까먹었네. 그죠? 그래서 역함수는 어떤 세팅이 있다? 한 명 움직이고, 두 명 움직이고, 세 명 움직이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부터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대칭이동 해볼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함수였을 거거든. 로그 ax.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됐겠지. 로그 a의 얼마? bx. 그치? 대칭이동하고 뭐 평행이동 했다고 쳐. 그럼 얘가 누구랑 만나려면, y는 x랑 만나려면 오른쪽으로 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돼. 그치? 그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b가 음수였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가 x 빼기 3 이렇게 표현돼야 되거든. 그럼 c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양수. d도 뭐가 돼요? 양수. 그래야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직접 해보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 8번으로 갑시다. 8번. 자, 로그 방정식을 볼게요.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뭔데요?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이제 로그 방정식은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야. 근데 로그 방정식은 로그가 그 미지수가 어떤 곳에 쓰이냐에 따라서 밑과 진수 조건을 따라가. 그게 추가될 뿐이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번 문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그 9를 3의 제곱이라고 할게. 그걸 앞으로 보낼게. 앞으로 보낼 때 다시 오른쪽으로 보낼게. 무슨 말이냐면 3의 제곱인데 앞으로 보내면 2분의 1이 될 거고 건너편으로 보면 뭐가 될 거니까? 제곱이 될 거니까 로그 3의 얼마가? 2x 제곱 빼기 8이 그죠? 로그 3의 2x 제곱 빼기 8이 뭘로 바뀔 거냐면 로그 3의 x 빼기 a의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는 두 개가 뭐 하면 되니까 같아지려면 방정식을 푸는 거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 되죠. 2x 제곱 빼기 8이 x 빼기 a의 제곱과 똑같으면 되는데 그냥 방정식이 아니야. 로그라는 특징 때문에 정의역의 제한을 받아. 정의역의 제한을 받으니까 왼쪽에서는 x가 뭐하고 뭐 사이여야 되고 반드시 이게 0보다 같거나 커야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거나 혹은 x가 2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x가 a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러면 방정식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커팅된 상태로 바뀌어. 커팅.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런 이차함수였을 겁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뭐면 마이너스 8이면 여기가 2, 마이너스 2. 원래는 이런 그래프 이차함수였겠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정의역 때문에 얘가 커팅이 돼. 여기만 살아남게 돼. 뻥 뚫려야 되네. 그죠? 0도 안 되네.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x 빼기 a의 제곱이 아니야. x 빼기 맞는데 그거에 무슨 쪽만? 오른쪽만. 그러면 전에 얘기했지? 뭘 얘기했죠? 변수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일정하게 움직이는 방향성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 A, 0이니까 X축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물결이 그려지는데 물결의 어느 쪽만 그려지죠? 물결의 오른쪽만 그려지지. 정의역 때문에. 그럼 여기다 내가 뭘 그려? 물결의 오른쪽처럼 그려. 그러면 쭉쭉 몇 개 만나요? 2개 만나죠. 그러면 뭐 하는 순간을 찾아야 돼? 저 파란색이 열차처럼 쭉 이동하면서 오직 몇 개의 근을 갖는 순간? 한 개의 뭐를 갖는 순간? 실근을 갖는 순간을 찾아야 되지. 자, 처음으로 한 개의 실근을 갖는 순간이랑 마지막으로 한 개의 실근을 갖는 순간 그림 2가지를 그려주세요. 그립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지수 로그 방정식은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특히 로그지 로그. 로그는 정의역에 제한이 걸린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문제로 풀면 커팅이 돼. 커팅. 잘려. 그래프가 잘려. 범위에 의해서. 근해 분리처럼. 그럼 어떤 순간이죠? A가 뭐가 되는 순간? 하나 만나지. 계속 하나 만나죠.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만나 안 만나? 그치. 이게 답이겠죠. 2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만나잖아. 둘 다 뻥 뚫려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 밑에 거 그대로 연습합시다.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어떻게 풀 건데? 2개 그래프의 뭐로? 교점으로 풀겠죠, 방정식을. 그치? 근데 정의역 때문에 뭐가 된다고? X가 커팅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그냥 3X 더하기 3이 아니겠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K는 변수가 들어간 그래프는 일정하게 움직이죠. 궤도를 따라서 0,K를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 3x 더하기 3을 일단 그려.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만 커팅해. 그런 다음에 x제곱 더하기 k는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다 살아남아. 그치? 다 살아남으니까 걔를 그리면서 점점 내려와. 뭐 하는 순간까지 내려오죠? 얘가 뭐가 되는?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가 되는 순간까지? 2개가 되는 순간까지. 그러면 봐봐. 요렇게 될게.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이해할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흰색 3x 더하기 3이 같거나 큰 거 누구? 초록색보다 같거나 큰 거. 그러면 3x 더하기 3이 초록색보다 같거나 큰 애가 그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명이 있어야 돼? 2명 있어야죠. 2명 정수가.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는 순간 흰색이, 즉 흰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는 정수가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0 하나 있네요. 정수 하나 있네. 맞죠?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누구 있어야 되지? 여기 1 있어야 되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어야 돼? 2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0, 1, 2가 흰색이 초록색보다 큰 게 3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얘를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어. 못 풀잖아, 우리 어차피. 그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위치만 잡아.
1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1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1 집어넣으면 6이 1 더하기 K. 초록색으로 적을게. 1 더하기 K보다 큰 곳에 있어야 돼. 근데 2는 조건을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2를 집어넣었을 땐 누가 커야 돼? 4 더하기 K가 왼쪽에 2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 얼마죠? 8. 커야 돼. 그러면 위의 조건과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결국 누가? 교점이 어디 사이에 존재하는? 1과 누구 사이에? 2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겠죠. 응? 어떤 조건? 0? 0도 대입해야죠. 0도 대입해야지. 0도 대입해야 돼요. 0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이 누구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초록색 K보다 뭐한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죠. 근데 안 해도 되긴 될 것 같다.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정리하면 얼마 나와? K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 5보다 같거나 작다. 얘는 얼마죠? K는 뭐보다 크다? 이거 뭐 집어넣은 거야? 이상한 거 집어넣는데? 2 집어넣었을 때, 그치? 1 더하기 K.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죠? 6 더하기 9. K가 5보다 크다? 이거 뭐 이런 식이 나와. 그 다음에 K가 뭐보다 크죠? 3. 잠시만. 2를 집어넣었을 때, 2는 조건을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K. 그치? 4 더하기 K. 4 더하기 K.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K 값을 뭐로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 로그 2의 3x 더하기 3. 3x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구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K. 흰색이 하늘색보다 큰 경우지. 흰색이 큰 경우. 그러면 나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잠시만요. 흰색 다시.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얼마? 3. 그러면 K는 3, K가 X제곱 더하기 K잖아. K는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1이 어디 있고 1이 여기 있고 0 1은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니까 2는 어디? 2는 여기 있어야죠. 2는 여기. 그럼 여기가 얼마고? 2, 얼마고? 9고 여긴 얼마? 2, K 더하기 4고 그럼 K 더하기 4가 9보다 크고 K가 뭐보다 크고? 5보다 크고 그치? 1일 때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되지 2일 때는 같으면 안 되지 그럼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6이 흰색이 누구? 1 더하기 K보다 같거나 커야죠. 그러면 K는 누구보다? 5보다. 축이 2분의 3이어가지고 1이랑 2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네. 잠시만. 나 그 축으로 안 넘기고 그래프로 푼 거거든? 그래프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래프로 풀어도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옮겨서 풀면 이거잖아. 옮겨서 풀게. 3x 더하기 3에 그 다음에 누구? 빼기 로그 2에 얼마?
x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뭐 한 거니까? 큰 거니까 로그 2의 얼마? 3x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k가 로그 2의 1보다 큰 거고 지워지면 3x 더하기 3이 x제곱 더하기 k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옮겨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k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작은 거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얼마? 2분의 3이고 이랬을 때 만족하는 정수는 여기가 1, 여기가 얼마? 2, 그럼 여기는 얼마? 0 이렇게 되라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해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나? 저렇게 치면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1과 누구? 1과 2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오른쪽은 볼 필요 없거든? 1 집어넣었을 때 양수면 2도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양수니까 얘를 fx로 잡아버리면 f1이 0보다 뭐 하고? 같거나 작고 f0은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f0은 k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되고 k가 3보다 커야 되고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k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k는 5보다 뭐 해야 되고? 같거나 작아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저게 원풀이거든. 근데 내가 그래프로 커팅해서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린 건데 내가 뭔가 삽질을 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죠? x 제곱 그래프라 가지고 0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당연히 들어가 버리고 0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x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겠네. 3x 더하기 얼마? x제곱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0이 뭐가 되면 0이 포함되면 누구도 포함돼? 1, 2 어디까지?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얼마? 2 0, 1, 2 0이 포함되면 3도 포함되겠네. 3 집어넣으면 얼마죠? 9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 3은 9, 12 3 집어넣었을 때도 누가 크죠? 3 집어넣었을 때도 누가 커? 직선이 더 크네. 그러니까 0이 포함되는 순간 3도 포함이 되네. 그러면 얘 이렇게 버려야겠네.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풀면은 뭐 할 가능성이 커요? 실수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0이 이렇게 포함되면 아까 봤듯이 2가 여기 못 와. 2가 못 오고 어떻게 돼? 누구도 다 같이 어디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 버려요. x는 누구까지도 다 포함돼 버려. 3까지도 3일 때도 어떻게 돼? 이렇게 포함이 돼 버려요.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돼서 요 안에 1하고 누구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2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0일 때는 어떻게 돼 있고 0일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무슨 말인지 되나요? 네. 그러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풉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럼 어떻게 구분을 나눠요? 그러면 이 9번 같은 문항은 K가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범위에서? 범위는 똑같이 누구한테 걸려 있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에 걸려 있죠? 그럼 2차 함수의 대칭축이나 이런 게 쉽게 보이는 건 그냥 쉽게 그려. 근데 8번은 분리시키는 게 또 편하잖아. 맞죠? 왜냐면 얘는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요런 그림이 그려져. 요런 그림이. 요렇게 들어가게 돼. 0일 때는 위에 있어야 돼. 0이 포함돼 버리면 어떻게 돼?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0이 포함되는 순간 이 안에 누구도 들어가? 3도 들어가요. 왜냐면 3을 집어넣었을 때 직선이 더 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풀려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돼? 함정에 빠지네. 그러면 얘는 그냥 넘겨서 방정식으로 그리되 어떻게? 일단은 유보 따로따로 풀어봐. 첫 번째 거는 분리, 두 번째 거는 합쳐서. 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해볼게. 10번을 일단 먼저 봅시다. 10번. 10번은 뭔데요? 그러면 10번 이거 그거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내가 어떤 애라고 했죠? 굉장히 독특한 애라고 했지?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 마이너스 1하고 0, 요 상태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뭐하고 뭐 상태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과 0 상태일 때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고요. 감소하는 로그 함수니까 로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2 빼기 x가 어떻게? 네모라고 할게. 로그 네모의 1보다 작은데 지워지면서 2 빼기 x가 1보다 커야 되고 진수 조건도 따라 붙어. x가 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 그 다음에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0보다 클 때는 1보다 큰 애들이 나와. 그래서 증가함수니까 로그 네모의 얼마? 2 빼기 x가 로그 네모의 1이 되면 지워지고 이때는 2 빼기 x가 1보다 작고 네 역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2보다 작아야죠. 교집합하는 거 찾으면 돼. 아까 거는 막 그리면 안 되겠다. 막 그리면 안 되고 뭐 하는 순간부터 찾아? 실제 그래프를 어떻게 해? 네, 0부터 막 그리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뭐 하는 순간? 요 순간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되네. 그 방법밖에 없네. 내가 그림을 막 그렸네. 그치? 너무 그러니까 진짜 철저하게 어떻게? 위에서부터 조금씩 어떻게 하면서 이동시켜 가면서 누가 먼저 포함돼야 되냐면 위에서 그려서 내려오면 0이 먼저 포함될 수는 없어. 0이 먼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포함되고 1하고 2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위치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풀어. 그러면 결론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집하지 말고 본 다음에 더 편하게 나오는 거를 풀어.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12번, 12, 13. 15번까지만이라도 가봅시다. 그죠? 그러면 저번에 못한 거랑 이거랑 묶어서 이제 세 번째 걸로 갈게. 로그 x 빼기 1. 자, 이거 치환하는 거네요. 그죠? 아니, 12번. 네. 12번 봐야 되나? 안 봐도 돼. 그죠? 이거 어떻게 하죠? 양변에 뭐를 취해줘? 로그를 취해줄게요. 그럼 뭐가 돼요? 로그 y가 되네. 그 다음에 2 빼기 얼마? 로그 3의 x가 튀어나올 거고 로그 3의 y 취해줄게.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로그 얼마? 3의 a의 x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로그 3의 뭐는? y는 2 빼기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x. 그러면 이제 누구를?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서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쭈루룩이죠. 어떻게? x가 1부터 뭐니까 t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뭐가 최대가 되는 순간? 로그 3의 뭐가 최대가 되는 순간? 로그 3의 y는 t 제곱 어쩌고저쩌고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무슨 값을 가지면, 최대를 가지면 로그 3이 무슨 함수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누구도 최대가 돼요. y도 최대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 오른쪽에 t에 대한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하면 돼? 자르면 되지. 0부터 3까지.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 로그 3의 뭐는? y는 바로 가볼게. 2 빼기 t에 로그 3의 a 더하기 t. 그래서 전개시키면 2 로그 3의 a 더하기 2t 빼기 얼마? 로그 3의 a 곱하기 t 빼기 t제곱.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얼마? 2 빼기 로그 3의 얼마? a의 얼마? t.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 로그 3의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로. 그치? 그러면 대칭축은 얼만데요? 그러면 대칭축은 2분의 얼마? 로그 3의 a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t에 관한 대칭축은. 근데 내가 t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끊어야죠. t를.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칭축도 뭐라고 돼 있지? 대칭축도 뭐야? 미지수 상태죠? 그럼 얘는 시소처럼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 구간을 끊어볼게. 끈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두 점의 중점 0하고 3의 중점이 2분의 3인데 2분의 3이 누구보다? 이렇게 적을게. 2분의 3이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 아 미안. 이거 최소값. 최소값부터 먼저 할게. 최소값. 최소값을 봐봐. 최대 최소를 다 할게. 자, 최대는 누구를 포함하는지 여부야.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여부죠. 최소는 달라. 어떻게? 다시 할게. 2분의 3이 중점이 축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는 왼쪽에 있을 때는 어디서 최소예요? 0에서 최소지.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죠? 0하고 3이 뭐? 2분의 3이 대칭축과 뭐가 되는? 똑같은 순간이 오지. 그럼 최소는 0이든 3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조금만 더 움직입시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이번에는? 시소가 오른쪽으로 기울지. 0하고 2분의 3 축보다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커지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어디로 바뀌어?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최대는 구간 안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얘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돼? 0과 3의 시소의 중점이 축보다 큰지 뭐한지 작은지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림을 여기다 다 그려볼게. 최대값은 3개겠네. 그래서 최대값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최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얘 비대칭 상관이 없죠? 최대값은 구간을 3개로 나누면 될 거고 최소는 얘는 뭐 이거 기준이 뭐라고요? 축이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 왼쪽은 뭐라고 표현할 거야? 등호는 아무 쪽에나 넣어도 괜찮아. 대칭축이 2분의 3보다 같거나 큰 쪽에 있을 때. 등호는 아무 쪽에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 그림을 다 그려주세요. 최대 최소. 어떤 경우? 대칭축이 미지수인 경우. 대칭축이 미지수인 경우 최대 최소값을 어떻게 결정한다? 최대값은 그냥 구간에 따라서 0, 3을 커팅하면 되고
최소값은 중점, 두 구간의 중점이 대칭축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또 반대예요. 이거 귀찮지만 그죠? 처음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합시다. 그죠? 그래프 방향성에 따른 거,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는 거, 대칭성, 역함수 대칭성 잡는 거, 방정식 푸는 거, 부등식 푸는 거, 최대 최소 잡는 거. 그러면 13번은 이제 나머지 뭐 하면 돼? 12번은 노가다 하면 돼. 13번은 그냥 보고 풀면 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치?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 요거 0일 때, 3일 때 직접 해봐야 돼. 케이스 다 맞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3번을 지우고, 그치? 12번을 밑에까지 그냥 다 풀어도 돼요. 12번 산술기하여서 그냥 나중에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14번도) 메모만 적어둘게. 14번도 메모만. 그리고 15번을 마무리로 합시다. 15번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거. 로그 x에 로그 x를 t라고 할게요. 바로 갈게요. t 빼기 1에 t는 얼마? k라고 하죠. t제곱 빼기 t 빼기 k는 얼마고? 0이고 t 값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t 값이 두 개. 그러면 그 두 개의 t가 로그 x를 t로 하면 t는 실수여서 범위는 따로 생기지 않아. 그쵸? t1을 내가 로그 알파라고 하고요. t2를 로그 얼마? 베타라고 할게요. 두근이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지. 그치? 그러면 t1 더하기 얼마는? t2는 로그 얼마? 알파 더하기 얼마? 로그 베타인데 걔가 1이고요. 그러면 t1 곱하기 t2는 로그 누구? 알파 곱하기 얼마? 로그 얼마인데? 베타인데 걔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누가 돼야 돼요? k가 돼야겠지.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오죠? 로그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나오고요? 1.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나오고? 10이 나오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근을 로그 알파라고 적는 순간 얘는 무슨 조건이죠?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이지.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알파는 뭐보다 커요? 0보다 크고 베타도 뭐보다 커요? 0보다 크네. 그러면 얘 산술기 하겠네. 그죠? 네. 13번을 지우세요. 네. 산술기하는 14번으로 대체합시다. 자, 15번. 얘를 풀고 마무리합시다. 얘, 지난 시간에 했던 그겁니다. 이제 기본은 다 끝났네. 뭐? X좌표들 사이에 뭐가 나오고, 거리 관계가 나오고, 그 거리 관계를 함수에 대입해서 식으로 뭐 해라? 바꿔라. 그래서 얘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CD하고 BA의 거리 관계가 얼마래요? 4분의 3이죠. 거리 관계 나왔죠. 좌표를 모르는데요. 좌표는 Y 좌표가 알려줍니다. Y가 얼마래? 3이지. Y 좌표를 알려줄 때는 Y 좌표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러니까 로그 2에 얼마? X가 뭐로 풀면? 3으로 풀면 C점의 좌표가 나오네. C점의 좌표는 뭐가 나와요? 8. 자, 풀어봐 주세요.
일단 교점식은 옮겨 놓을게. CD하고 누구에서 BA를 뺀 게 몇 분의 3? 4분의 3. 그러면 미지수를 어딘가 하나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가 PQ 둘 다 몰라. 자, 어디를 세팅할까요? 다 같이 통일합시다. B점의 좌표를 그냥 세팅합시다. B점의 좌표를 세팅해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알파 콤마 0으로 세팅합시다. 네, B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0으로 세팅합시다. 그러면 CD에서 이제 X좌표부터 밝힐게. CD에서 누구를 뺀 거? 알파 빼기 1을 빼면 몇 분의 3이 나와야 되죠? 4분의 3이 나와야 되지. 그치? 내가 B점을 알파 콤마 0으로 잡는 순간 CD에서 AB를 빼면 4분의 3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CD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알파 빼기 얼마? 4분의 1이겠지. CD 사이의 길이가 얼마? 알파 빼기 4분의 1. 그러면 D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8 빼기 알파 더하기 몇 분의 1? 4분의 1이겠죠. 그럼 이제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로그 2에 얼마? 알파 빼기 P 더하기 Q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야 되고, 로그 2에 얼마? 8 빼기 알파 빼기 P 8 빼기 알파 P 더하기 몇 분의 1? 4분의 1 더하기 Q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 3이 나와야 하고. 그러면 지금 식이 몇 개가 생겨요? PQ 알파 몇 개가 생겨? 3개의 식이 생기지? 그럼 이 3개의 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꿔야 돼. 로그 방정식으로만 바꾸든 지수에 관한 방정식으로만 바꾸든. 그래서 일단 두 번째를 내가 바꿔놓고는 가볼게.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Q는 얼마? 알파 빼기 P.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Q는 자, 이제는 개인의 자유네요. 개인의 자유. 어떻게 개인의 자유? 지수 방정식으로 바꿀지 로그 방정식으로 바꿀지. 자, 하나로 바꿔서 풀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앞에 한 친구가 좌표 세팅하는 거 보고 한 건데 일단 풀어내면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빠른 풀이를 적을게. 일단은 풀어보세요. 어떤 거 가지고 푼다? 좌표를 세팅하고요. 좌표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을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
이거 잘못 적혔네. Q 빼기가 아니죠. 2의 몇 빼기 뭐? 2 빼기 Q. 자, 거기서 잠시만 멈춰보세요. 봐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누구 좌표를 세팅했죠? 알파 콤마 0을 세팅했지. 근데 그랬더니 여기가 8 빼기 알파 더하기 4분의 1이 되죠.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좌표를 세팅해 봅시다. 그럼 요 좌표를 베타라고 하지 말고 요 길이를 내가 P라고 세팅해 볼게. 그럼 요 좌표가 뭐로 바뀌어? 8 빼기 뭐로 바뀌죠? 8 빼기 P인 거 모르지 아직? 잠시만. 아니, 계산해 봐 주세요. 계산해 봐 주세요. 내가 P인 거 알아낸 다음에 갈게. 이렇게 잡으면 훨씬 빠릅니다. 알파 콤마 0을 버립시다. 다시 봐봐. 한 번만 더 풀게. 아까 여기서 한 번 더 할게. 이게 로그, 아까 y는 얼마였죠? y는 3이어서 얘를 뭐로 풀어냈어? 8로 풀어냈죠. 한 번 더 풀게. 한 번 더 풀면 로그 2의 얼마가? x 빼기 p 더하기 q를 뭐로 잡고? 3으로 잡고 로그 2의 얼마? x 빼기 p가 3 빼기 q가 되고, 그럼 2의 몇 빼기 q가 3 빼기 q가 x 빼기 p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뭐로 표현될 거냐면 2의 3 빼기 q의 더하기 뭐로 표현돼요? p로 표현되지. 그러니까 y좌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좌표는 일단 다 구해 놓읍시다. 그런 다음에 요 식을 다시 봐줘. 그러면 요 식을 다시 보면 2의 2 빼기 q가 얼마였죠? 4 빼기 p였지. 그럼 양변에다 2를 곱할게. 그럼 2의 몇 빼기 q가 돼? 곱하기 2 하면 2의 3 빼기 q가 되겠죠. 그럼 8 빼기 몇 p? 2p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 2의 3 빼기 q를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8 빼기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8 빼기 2p로 바꿔치기 할 수 있지. x 빼기 p.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의 3 빼기 q가 8 빼기 2p니까 최종적으로 더하면 뭐가 되죠? 얘 8 빼기 뭐가 나와? p가 나오지. 그럼 8 빼기 p가 나오는 순간 가로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요? p가 되지.
그치? 그럼 여기가 P가 되면 얘하고 얘는 몇 배 관계니까 빼서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적어볼게. P에서 AB를 뺀 게 몇 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AB는 얼마고 P 더하기 몇 분의 3이고 4분의 3이겠지. 그러면 이제 B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B의 좌표는 1 더하기 얼마? P 더하기 얼마? AB는 P 빼기 몇 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점의 좌표 다시 잡을게요. 그럼 얼마죠? 4분의 1 더하기 P, 얼마? 그러면 B점을 어디다 집어넣었을 때? 아까 맨 처음에다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러면 아까 풀이랑 지금 풀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Y좌표가 있으면 Y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그냥 끝까지 구해 다. 그런 다음에 그치? Y좌표가 있으니까 Y좌표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Y좌표를 가지고 끝까지 다 구하고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 그럼 이제 얼마를 4분의 1 더하기 P를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로그 2에 얼마? 4분의 1 더하기 P에서 빼기 P에서 더하기 Q한 것이 얼마다? 0이다. 이제 풀리겠지. X좌표를 중간에 세팅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 게 삽질한 거야. 여러분한테 내가 그렇게 X좌표 거리관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좌표 집어넣어서 함수 풀면 복잡하게 간다고 했잖아. 그 뻘짓거리를 내가 방금 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거리관계가 완벽하게 딱 나타나면 그때 집어넣어. 그럼 그 거리관계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Y는 3을 가지고 X좌표들 사이 관계식이 즉 두 지점 사이 거리가 얼마라는 게 나오면 P라는 게 나오면 그때 이제 함수에 집어넣어서 풀지. 아까처럼 거리관계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AB 사이의 거리관계 얼마가 CD지 CD. CD 사이의 거리관계가 얼마인지 표현도 안 됐는데 알파라고 잡아서 풀면 아까처럼 식세기가 나와서 그것도 풀리긴 풀릴 거야. 잘 정리하면 막 이리 테트리스처럼 젠가처럼 이리 넣고 빼고 하면 풀리긴 풀릴 거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길을 가야 돼. 아예 거리관계를 확실하게 딱 잡아내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 그쵸? 거리관계는 어떻게? X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 뭐가 제시되면 Y좌표가 제시되면 그 Y좌표 가지고 끝까지 가. 그런 다음에 식으로 바꿔. 그러면 이제 그게 거리관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알려주는 CD하고 AB 사이의 거리가 4분의 3이라는 것이 뭐를 알려줘? P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 결국 알고 보니까 Y좌표 두 개를 잡아야 CD 사이의 거리관계가 나오고 그 CD, AB 갖다 집어넣으면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뀌는 구조네요. 오케이? 그래서 복습은 어디까지? 15번까지. 오늘 한 거는 의미만 잘 기억하면 돼. 마지막 문제만 그거고. 네, 고생했습니다. 미안.